자,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라디오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예. 라디오에 이제 야권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예. 모여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오시면 이거 다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당 내의 분위기도 잘 아시지만 네. 또 야권 패널들하고 방송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진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자,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때보다 의원들을 통솔하는 힘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여기서 쌍전은 전한길, 정광훈.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희화화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위에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거 맞나요? 그건 좀 너무 과장된 얘기고요. 과장됐다. 지도부에서 선을 긋긴 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전한길 이분들이 참석한 집회에 참여를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또 명시적으로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도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 전씨들에게 끌려간다. 그분들 메시지가 훨씬 더 국회의원들보다 세게 전달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쌍권이 아니라 쌍전 체제가 국민의힘의 실제 체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비난을 받은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국회의원이든 뭐 도지사든 소위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광장에서 장 외에서 의사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네.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랬죠. 그게 저희 당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그건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사안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야 하고 그것이 당 전체의 어떤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당과 나누게 된다면 그 또한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네. 나가면서 뭐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 같지만 사실 선이 그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런 얘기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래서 것 그 같아요.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아쉽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중도 보수를 겨냥한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일 거다. 왜냐하면 중도 표심을 겨냥하고 뭐 계엄에 찬성,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 뭐 결국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중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결국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예, 지금도 잘 보시면 아직 탄핵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만 한참 그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고 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분에 대한 지지세가 높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꺾이긴 한 것 같아요. 많이 꺾였어요. 네, 꺾였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은 항상 매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갤럽 발표를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갑자기 탄핵 찬성이 4%포인트 올라가고 탄핵 반대가 3%포인트 내려가고 그럼 7이 더 늘어나서 60대 36, 34가 나와요. 네, 그 차이가 많죠. 그다음에 뭐 지지율 같은 것도 보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한때는 갤럽 기준으로 20%가 나왔어요. 아, 그랬을 때가 있었네요. 예. 근데 갤럽에서 9% 나왔습니다. 네, 9%. 많이 빠졌죠. 그 전주엔 12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와, 근데 한 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네요. 그럼 그분이 뭘 잘못해서 떨어진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이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윤 대통령을 대체하는 인물로 이분을 생각하셨을 건데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대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 또는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러한 열망들이 여러 가지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좀 꺾이는 분위기 그게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물론 탄핵 인용됐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들 또 감정의 동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당이 민주당처럼 바로 뭐 대선 체제로 가고 이러기도 어려워 보이긴 해요. 너무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선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치러야죠.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이겨야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겨야 된다는 가장 큰 명제가 남는 겁니다. 그럼 누구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나오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하나 제가 이어서 드리면 이제 거기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려고 하면 중도를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그렇다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과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게 쉽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네. 탄핵은 안 돼라고 하신 분들이 누가 이길 후보야라고 딱 질문 던졌을 때 이 사람 괜찮긴 한데 아니, 탄핵을 찬성했네. 그래서 안 찍을 확률이 얼마냐.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가서. 예. 네. 그럼 탄핵 반대라고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왜 탄핵을 반대하냐도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탄핵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헌재가 불공정해, 그래서 탄핵하면 안 돼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탄핵 반대 하시는 분들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반대 이유가 또 여러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여러 개란 그걸 말이에요. 하나로 그냥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안내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네네. 제가 뭐를 봤냐면 저는 이제 갤럽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뭐 그 회사랑 저 관련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정확한 편이어서 그냥 제가 참조를 하고 하나의 기준점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갤럽 지난주 결과도 보면 보수층에서 네. 나는 보수층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탄핵 찬성이야라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25%예요. 생각보다 높네요. 높습니다. 네, 높네요. 생각보다. 네.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어쨌든 잠재적으로는 중도를 이제 표방하는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현재 대선을 승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선을 해도 되겠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그들의 바람인가? 일단 네. 예,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대선을 일반적인 대선과 똑같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똑같이 출발선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불리하죠. 예, 네. 뭐 축구나 야구로 치면은 뭐 축구로 치면 한 3골 정도 잃고 시작하는 느낌, 야구로 치면 1회에 한 5점 정도 뺏기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는 상대적이니까 후보에 따라 또 대선은 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자세로 가는 거죠. 물론 계산을 미리 해서 야, 이 대선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야당이 된다. 야당이 됐을 때 당권은 어떻게 하지? 누가 그런 후보가 되는 게 나의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다음에도 또 공천받고 하는 거에 유리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계산하면서 대선 또는 이 탄핵 정국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여유가 지금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예. 없죠. 그리고 그런 좁혀요. 계산은 대충 안 맞아요.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는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기사 보고 좀 황당했는데, 그 포스터 있으면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예, 예.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전략에 대해서 근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보수 아젠다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 이재명 때리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공식 페이스북에 저게 올라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면서 이게 사실 이재명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을 때리는 거 외에 뭔가 보수 진영에서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거나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저런 식으로 자꾸 이재명 대표를
때리기만 하고 비난하고 저런 식으로 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방법으로 희화시키는 것이 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저기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기괴한 표정을 짓는 거, 그것을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서 표가 안 가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뭔가 희화하고.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이 저거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 진짜 뭐 악마 같고 그래서 난 지지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쵸. 저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싫은 사람이 그 감정을 투사해서 만든 것일 뿐 선거를 치러하는 정당의 전략적 입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공식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황당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런 거는 빨리 내려야 되고 지금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는 그 말 듣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공감 완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재명과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얼마나 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탄핵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 더 뭔가 미래에 대비한 뭔가 대선에 대비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 감정이 흥분된 상태로 뭔가 나오는 듯한 저런 메시지는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이 뭐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자꾸 저희 영역까지 넘어온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 내에 조금 더 가운데 보수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지금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얘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원래 우리 땅인데 이렇게 지키고 있고 뭔가 우리가 왔다 갔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자꾸 딴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우리 땅 같은데 여기 우리 땅 하면 안 돼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땅 내 땅이야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의 존재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정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선전이 치러지면 저희가 확실하게 정책이나 메시지로 그것을 보완하면 저는 된다고 보긴 하지만 역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 합리적인 분들의 존재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거를 당원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 지점도 공감이 가네요. 완전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님 안 계셔서 그런 거죠? 라는 글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